지금 잠시 통신상의 문제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튕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화면 보이실까요? 잠시만요. 네, 보입니다. 아, 네. 어, 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연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앞에 또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긴장이 되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유명하시고 유능한 강사분들이라서 또 선생님들이셔서 제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활동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연수해서 선생님들한테 조금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게 제 수업 사례를 하면서 그 사례와 경험을 가지고 연수를 한번 연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 만들기라고 해서 제가 주제를 정하고 연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연수 가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실제 선생님들이 다양한 도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좀 요구도 있으셨고 그런 요구가 제가 실제 사용했던 사례를 가지고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타이틀로는 선생님들에게 언젠가는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라는 주제로 해서 다양한 도구를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로 키즈엔을 가지고 제가 키즈엔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실제 선생님들하고 퀴즈를 풀면서 그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학생 참여를 수업 시작부터 도입부터 학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같이 퀴즈를 풀면 실제 선생님들이 이래서 학생들이 어, 참여를 하고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느끼고 이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어, 참여를 하면서 흥미를 유도해냈는지를 퀴즈를 풀면서 직접 체험해 보시니까 이 플랫폼에 대한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이 플랫폼을 한번 퀴즈만 푸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 퀴즈엔에 관련된 기능들이나 사용했던 사례들을 더 물어보시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플랫폼 중에 하나가 또 잽퀴즈라고 해서 메타버스형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더 게임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니까 이것도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과 같이 해봤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니까 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업 준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학생들을, 흥미와 재미와 또 수업의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먼저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먼저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만들었던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가지고 사용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가장 조금 매력을 느끼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노트북 LM에서 음성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팟캐스트 형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요것도 제가 조금 요새 연구대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챗GPT처럼 멀티모달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기존에는 화면에 띄워주는 PPT나 시각적인 효과만 주고 혹은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만 생성하는 그런 체험만 할 수 있었었는데 학생들에게 음성적으로 조금 오디오 쪽인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고 요거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에게 만들어서 먼저
들려드리면, 이렇게 들려드리면, 네. 이거는 실제 제가 수업 제 연수 자료를 올려놓고 이렇게 만들고 틀어놓으면, 선생님들이, 저도 이걸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생소하면서 되게, 어,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좋아하셨고, 실제 이걸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실제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까지 이 노트북 LM에서 제가 의도했던 연수 방향을 동일하게 음성 파일로 제작을 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하시면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실제 본인이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음성적으로 컴퓨터가 없이 그냥 음성 파일로 링크만 알고 있으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소개를 어, 해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연수에서 소개시켜 드리면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도구인데요. 이 도구들을 아마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킨 AI,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수업 자료를 생성했을 때 만들어진 자료들을 어떻게 다운로드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매피 파일을 이용해서 마인드맵을 이용하는 이런 플랫폼과 그 다음에 노트북 LM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들은 아마 다 선생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요 내용들을 처음에 연수 자료로 넣은 이유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선생님들 계시고 학교마다의 사정도 있고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사용한 사례와 도구들을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그 중에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맞는 도구들을 조금 골라서 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올려놓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마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차시가 있어서 제가 그냥 이런 형식으로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시켜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보고 이 앞부분은 1차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 보시고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 먹어요. 술은 하은이는 금주야, 금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만들었고 수업에서 사용했던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 소개시켜 드렸던 도구들을 좀 더 크롬과 구글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도 크롬 창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업의 변화된 이유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개념 기반 저희가 크게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올려놓고 이런 부분들에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성취평가제나 과정 중심이나 개념 기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선생님들이 이러한 흐름을 잘 따라가시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고 수업도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수업 사례도 이렇게 교과별로 해서 제가 정보니까 정보교과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 이렇게 사용했더니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실제 사례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연수 1차시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음, 했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만의 수업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2차 시에도 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또 추가적인 설명을 그러니까 좀 도구들이 많아서 제가 좀 1차 시를 좀 두 개로 나누어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이 커스터마이징에서 이제 순호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모든 활동 교과별, 학교별, 주제별로 그래서 단순하게 노래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느 활동이나 어느 교과나 그 다음에 어느 상황에 별로 이걸 적용했다는 사례들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AI 마음일기라고 해서 이거는 학생들에게 좀 다이어리식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이것도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이 친구에게 위로를 받은 그런 경험도 같이 소개시켜드렸고,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정서적으로 학생들의 현재 학생들이 서로의 고민이나 이런 본인의 고민들을 다른 친구나 선생님들한테 말하기 힘든 사항들을 경험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걸 학생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좋은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수 자료에 이렇게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키즈앤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키즈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효율성이나 가성비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퀴즈만 푸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 선생님들하고 퀴즈를 같이 풀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퀴즈만 풀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고 학생들과 과정 중심 평가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평가도 되긴 합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자기가 수업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협업 보드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기능을 같이 참여하는 활동과 그걸 가지고 수업을 꾸려가는 차시로 여기에서 2차시나 3차시 정도로 잡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능들은 크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키즈엔에 대략적으로 사용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실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뭐 체험 활동이든 야외 활동에 가서도 단순하게 학생들이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교실 밖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그때 바로바로 자기의 별명만 지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도구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보드를 만들면서 그래서 패들렛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보드 형식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능들을 퀴즈와 보드와 쇼 형식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요 내용들 한번 아니? 보시고 만약 궁금하거나 어려우신 거 아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가 보완을 수정하거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즈엔에 대한 세 가지 모드를 만드는 과정과 사용했던 사례들을 쭉 넣어놨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이나 혹은 다양한 상황이나 혹은 뭐 개별 활동이나 모듬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여기에 또 선생님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처럼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마이박스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 여러 선생님들 쓰고 계신데 같은 학교급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교과나 동일한 학년에서 비슷한 교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만든 퀴즈나 보드나 비디오를 공유하는 그런 폴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아까 제가 과정 중심 평가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는 했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쇼나 비디오에 참여해서 평가를 했을 때도 요거의 기능들이 그 기록들이 모두 남습니다. 그것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솔직히 성적이나 이런 것도 정리는 다 됩니다. 그래서 평가까지도 활용하실 수는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요게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접속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평가는 제가 어, 꼭 가능하다라는 말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추가적으로 이제 잽 퀴즈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형식에서 사용했던 사례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티처블 머신이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을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학생들이 손쉽게 본인의 분류기를 만들 수 있는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또 수업을 하다 보면 발표를 시켰을 때 학생들이
발표에 좀 소극적이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좀 더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게 발표 자료도 동영상으로 본인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쉽게 발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 키즈앤의 보드를 활용하면서 조금 다른 보드들도 있는데 왜 키즈앤 보드냐? 그 키즈앤 보드를 다른 보드, 패들렛과 노션에서 사용했던 사례들을 같이 사례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선생님들이 적재적소에 이 세 가지 보드 형식의 형식들을 좀 비교하면서 사용해 보시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보드를 같이 비교하고 사용했던 사례들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우선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만든 교환 4차 시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시만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김시현 선생님이 주신 식으로 네, 질문이 아니시군요. 지금 여기 곽인선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혹시 예산상으로 생긴 패들렛과 무료 잽과에 비교하면 가성비가 괜찮을까요? 어, 키젠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계정을 그러니까 학교 패키지로 사면 50계정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년치인데 그게 아마 1년 동안 선생님들이 50분이 쓰시는 계정을 쓰시는데 거기에 패들렛처럼 한정돼 있지 않아요. 그 패들렛 만드는 개수가. 그래서 키즈앤 보드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잽키즈 같은 경우는 좀 만들 수 있는 조금 용도나 이런 기능들이 조금 제한돼 있잖아요. 유료 맵보다. 근데 키즈앤 같은 경우는 무료를 써도 기본적으로 유료 버전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차이점은 동시 접속자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료를 이왕이면 쓰시면 10명 이상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키즈앤이 보드형과 그다음에 쇼 형식으로 학생들과의 활동할 때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명 선생님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지 캡처 이런 것도 제가 교환 이런 디자인 쪽에 캔바를 주로 쓰다가 파워포인트를 쓰다 보니까 좀 디자인 면에서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제가 수정을 꼭 하겠습니다. 어, 여기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제가 써본 것 중에 이제 지도서 파일만 올려도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는 건 다른 거하고 동일한데요. 어, 정말 팩트식으로 얘가 제가 올려놨던 소스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결과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좀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본 것 중에 제가 이제 수업 지도한 지도서하고 그다음에 성취 기준표 이런 거랑 제가 평가 계획서를 같이 올려서 평가 계획서가 성취 평가 기준제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냐 오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잡았더니 좀 그런 것도 수정 부분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잘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 학생 참여형 수업 1차 시 이거는 마치고요. 근데 제가 직접 대면할 때는 조금 덜 긴장하는데 꼭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면 반응을 잘 몰라서 제가 네, 긴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을 더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폰이 잘 안 돼서 지금 선생님들 말씀 원래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어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도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4차시 형식으로 이제, 어, 제가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심으로 해서 교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수업하기.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도구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고등하고 정보하고 데이터 분석 관련된 그런 교과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사실은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 소개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요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만들지 못해서 이건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정의와 시각화 역사, 그다음에 제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데이터 역사, 시각화 이런 데이터 역사적으로 시각화 데이터의 역사와 시각화한 역사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교환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사례 분석에서 이러한 사례들 그리고 이러한 실제 현재 사용했던 사례들 대표적인 사례죠. 기저귀 옆에 맥주를 같이 해놨더니 더 매출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학생들과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분석 과정을,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우니까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티처블 머신을 가지고, 이미지를 포함하고 음성,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는, 플랫폼을 같이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학생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교환으로 넣어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 중에 가장 좀 또 재미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톡 대화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실제 챗 GPT에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실제 제 카톡에 있는 단톡방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사례를 봤더니 정말 MBTI나 실제 직업까지나 성격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 챗GPT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최근 3개월 동안 돼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어, 카카오 톡 이미지를 그려달라거나 그 대화를 분석해달라고 하면 또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를 가지고 학생 분석하는 것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어, 학생 대화는 아니고요. 제 큰딸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본 건데요. 분석도 정확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생활지도 방안까지 어떻게 지도할 건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구글 폼에 있는 설문 이런 것들도 시각화하는 것을 쉽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5가지나 혹은 6가지 형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거기서 뭐 브라이틱스나 오렌지3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메뉴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들도 마찬가지로 노코딩이지만 메뉴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코딩을 해야 되는 파이썬, 콜앱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어,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앞부분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과정들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쉽게 다룰 수 있는 도구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될 것 같아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도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저는 제가 실제 요 부분에 데이터 분석 자격증 딴 것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차시를, 이걸 4차시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이 플랫폼 다루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용할 용어들이 조금 데이터 분석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먼저 어,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같이 넣어놨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차시를 4차시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AI도 그 에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AI도 이지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또 프로그램에 깔지 않고도 쉽게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를 공공 서비스 공공 데이터 이런 것들 받아서 바로 여기에다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걸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메뉴도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되게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뉴들만 조금 익히시면 이것도 충분히 연수를 진행하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각화가 되는 기능들, 요 시각화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고 어떤 분석을 주는지 그런 내용들만 좀 이해하시면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만 넘기시면 네, 시각화 부분도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클릭만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할 수가 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플랫폼을 여기다 교환을 올린 거는 데이터 분석을 실제 데이터 수집까지는 그냥 저희가 다운을 받으면 되지만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실제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해낼 때 분석과 시각화가 되게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도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머신러닝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한 5가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딥러닝으로도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손쉽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 메뉴에 대한 용어만 조금 익히시면 충분히 이런 메뉴들을 쉽게 어, 플랫폼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메뉴들을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교환을 좀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례를 가지고 같이 하나하나씩 해보는 것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실습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실제 데이터 분석하는 사례를 가지고 제공해서 그 데이터를 실제 분석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올려놓는 교환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요거에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수업을 해보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도 해보긴 했지만 이 플랫폼 다루는 거는 어렵지는 않으신데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은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요 플랫폼을 다루면서 실제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그 인사이트들은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교환으로 정리해놨고,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이렇게 쉽게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집할 데이터들 혹은 교과별로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것도 같이 한번 넣어놓고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그 뒷부분에는 선생님들과 실습하는 형식으로 연수를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이제 시각화가 한 4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5가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액티브한
시각화를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서 요 뒷부분에 플로리스나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시각화 형식으로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놓게 했는데 링크를 혹시 요 링크 화면이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티브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플랫폼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요거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에게 쉽게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플랫폼들도 같이 넣어놓고 설명도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저는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연수 교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